안녕하세요. PBR 비즈니스 리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 보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업 개별 뭐 업장에 대한 소개니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전문가분들이 많이 유튜브에 올려주시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뭐 최근에 이렇게 그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 원 코리아 관련해서도 좀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게 좀 보다 보면 그런 기사들 혹은 뭐 그런 뉴스들이 자주 나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뭐 갈등이 되게 많이 생기는. 뭐 본질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둘이 이제 파트너가 돼 가지고 이 2인 삼각 뭐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거니까 갈등이 안 생길 수는 없겠죠. 뭐 연인 간에도 갈등이 생기는데 뭐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항상 좋게만 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유독 좀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업들이 좀 사이가 나쁜 것 같은 일들이 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기사 뭐 어렵게 기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주 갈등 뭐 이런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 검색하시면 아마 끝도 없이 나올 거고요. 뭐 백종원도 어렵네 뭐 프랜차이즈 갈등이 갈수록 뭐 비슷한 소송들이 잇따르고 있네 뭐 창업의 꽃이 아니고 가맹의 굴레 뭐 수익성이나 운영 방식의 차이에서 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좀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조금만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컴포스 커피이죠. 컴포스 커피는 지금은 이제 메가가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굉장히 잘 나가는 커피 프랜차이즈 저가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죠.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업체의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 구성을 조금 보셨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품 매출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상품 매출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이 상품 매출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 인제 그 가맹점주들한테 공급한 상품인 거죠. 그거에 대한 매출인 거고 그리고 가맹점이 새로 가입하게 되면 거기에 가서 공사를 해 줍니다 보통. 본사가 인제 뭐 "인테리어도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장비를 써라." 인제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하기 때문에 보통 그거를 점주가 다 알아서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본사가 알아서 돈 받고 가맹 공사를 해 주는 거죠. 공사 수입이라는 매출도 발생하고. 그리고 인제 가맹을 처음에 하게 되면 그 업체한테 뭐 이 가맹이 이 가맹에 따른 이제 초기적인 초기 교육 뭐 각종 매뉴얼 제공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걸 보통 가맹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맨 처음에 받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통 한 3개 정도의 항목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액이 구성이 돼요. 그러면 인제 뭐 상품을 공급하는 거에 따라서 상품 매출 원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인제 공사를 하는 거니까 공사 매출 원가가 있을 거고 가맹 매출은 원가라는 게 따로 없죠. 그냥 가맹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면 그 업체한테 돈 받고 인제 직원들이 가서 일을 교육해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인제 그 컴포스 커피의 경우에 보면 가 상품 매출 그러니까 가맹 본부에서 가맹 점주들에게 공급한 금액이 대략 410억 인데 상품 매출 원가를 보시면 35억 원 정도 되죠. 34억 8천만 원. 거의 한 몇 배인가요? 11 배? 10.5 배? 뭐 대충 그 정 시 아니죠, 아니죠. 12배 정도 됩니다. 예. 아주 가맹 본부가 싸게 다른 데서 물건을 떼와 가지고 가맹업 점주들한테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발생한 이익이 거의 뭐 한 370억 정도가 생깁니다. 매출액의 3분의 1이 상품을 공급하는 데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생겨나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점주들이 만약에 이 이익을 다 가져갔다라고 하면 점포당 아마
한 1,500만 원, 연간 한 1,5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더 가져가는 걸 겁니다. 그거를 본사가 꿀꺽하신 거죠. 컴포즈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냐? 예,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컴포즈뿐만 아니라 가맹 본부들이 대체로 공사도 하고 가맹비도 받고,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 다른 물품 못 쓰고 본사가 공급한 물품만 쓰게끔 보통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매출 구성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이제 이익률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뭐 인제 이 아까 가맹비에서 어떤 것들이 인제 가맹비에 포함되느냐라고 보면 인제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이제 영업권 보장, 그리고 이론이나 교육 실습, 홍보물 관련되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인제 가맹비에 포함이 아마도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비에 포함되는 게 각종 설비나 기계 장치 등, 그리고 인테리어 설치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마도 업체에서 인제 건설비로 받겠죠. 근데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가맹 본부가 식재료도 공급하고 디자인, 뭐 자기들이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서 매장도 꾸미고 이렇게 하라고 가맹점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국 얘기를 쪼끔 해 볼까 합니다. 미국의 프랜차이즈도 우리나라하고 1960 년대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치킨 딜라이트 판결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이 치킨 딜라이트라는 게 KFC랑 경쟁하던 치킨 프랜차이즈였습니다. 미국 전역에 뭐 한 800개 정도의 매장을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던 굉장히 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예요. 근데 이 업체가 당연히 뭘 했냐면, 인테리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공사도 우리가 진행할 거고 원재료도 우리가 원하는 원재료를 우리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마진 붙여서 팔 테니까 그거 써야 되고, 주방 기구도 우리가 파는 거를 갖다 써라, 이제 이렇게 강요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 치킨 딜라이트 점주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뭔가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일정한 로열티 내고 일정한 가맹비 내고 이러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근데 이렇게 사실은 원재료도 닭에서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는 데도 있고 더 좋은 재료를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리 기구는 사실 뭐 가맹 본부가 꼭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맛을 낼 수만 있다면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가맹점이 지정한 거를 가맹점으로부터 무조건 가맹 본부로부터만 받아야 되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구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법원이 67 년도에 치킨 딜라이트 판결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핵심 내용이 뭐냐면 식자재나 조리도구 등을 본사에서 구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본사가 공급하겠다고 제안할 수는 있지만 가맹점주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거나 나는 다른 데서 구매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맹점 돌아가는 거랑 조금 달라졌죠. 미국도 실제로는 1967년 이전에는 이런 일이 되게 많았지만 67년 이 판결 이후에는 가맹점들한테 마진을 왕창 붙여서 본사가 원료를 공급하고 이득을 보는 형태로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아까 컴포스 커피 보셨겠지만 35억 원가에 410억이 공급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프랜차이즈는 그렇게 본사가 운영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좀 약식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 미국식 방식은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뭐 인테리어를 강제로 하게 하거나 건축을 뭐 본사가 떠맡아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못 하게끔 돼 있고, 그냥 매출이 발생하면 거기에 일정 퍼센티지를 본사한테 내도록 돼 있습니다. 가맹을 했으니까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는 해야죠. 점포 매출이 늘어나면 본사의 매출액도 늘어납니다. 퍼센티지로 따라가는 거니까. 뭐 식자재 조달 같은 거는 업장이 필요하면 자체 조달할 수도 있고, 물론 본사한테 필요하면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본사가 제공하더라도 가격이 별로 좋지 않으면 알아서 점포가 따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 입찰을 하는 구조로 돼 있죠. 그리고 이 지역 맞춤형 운영 같은 거에 대해서도 허용을 좀 하는 편. 그리고 인제 마케팅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관행 광고 같은 거를 돌려야 되거나 뭐 이렇다면 돈이 큰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점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점주들로부터 마케팅 비용을 싹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인제 본사가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사도 거기에다가 마진을 뭐 마케팅 진행하는 거를 이익을 많이 남겨서 진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거기서도 또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좀 하자라고 하면 매출에 기반해서 로열티가 발생을 하면 이 말인즉슨 점포가 잘 팔면 본사도 매출액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뭐 원식자재를 팔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본사한테는 그렇게 크게 뭐 하면 좋지만 본사가 이익을 남길 만한 거리들은 아니라는 뜻이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식자재 공급에서 마진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컴포즈 12배 정도까지 남았으니까. 식자재 공급에서 마진을 보고 그리고 대부분 본사에서 구매하는 걸 약간 좀 거의 강제로 해요. 그리고 운영 자율성도 굉장히 많은 걸 통제를 합니다. 이제 이러다 보면 본사가 지원이라도 많이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인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많은 경우에 본사가 책임을 지고 진행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가맹점주가 알아서 해라."라는 식이 좀 많죠. 이러다 보면 "니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사 줬고 니들이 이렇게 마진 많이 붙여서 줬는데 왜 너희들은 본사가 마케팅 안 해 가지고 우리가 손해 보게 하느냐."라는 가맹점주들의 불만 섞인 이야기가 나올 여지가 매우 많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점포는 망하는데 개별 점주는 망하는데 본사는 돈을 버는 아주 이상한 구조가 될 수도. 요약을 좀 하자면 미국식 프랜차이즈는 점주의 매출이 성장하면 본사의 이익도 늘어납니다. 매출 비례 로열티 구조니까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점주의 매출이 감소하면 본사도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별 점포들의 매출을 높이려고 본사가 노력하는 게 당연시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 비례 로열티 외에는 사실 뭐 재료나 인테리어를 강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진이 안 나오잖아요. 매출도 안 나오고. 그러면 개별 점포들이 매출 영업을 잘해 주는 것 밖에 사실 본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점포들의 성장에 본사가 노력을 하게 되죠. 반면에 한국식 프랜차이즈는 점주가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본사의 이익이 꼭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출 비례 로열티 구조보다는 보통은 매출 비례 로열티 구조를 쓰는 기업도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많은 경우엔 매출 비례 로열티 구조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원재료나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걸 공급하면서 거기서 마진을 챙기고 가맹비를 받는 구조로 챙기기 때문에 점포의 매출이 는다고 그래서 본사의 매출이 늘지 않아요. 본사는 많은 걸 비싸게 팔아야 점주에게 파는 걸로 이득이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이익이 충돌할 여지도 많죠. 점주가 매출이 감소해도 극단적으로는 본사 수익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 점포가 못 판 건 점포의 문제지 본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나 재료 등을 강제 구매하게 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마진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점포가 망해 나가는데 새로 들어오는 점주가 많다면 이 사람들부터 가맹비 받고 이 사람들은 인테리어 팔고 초기에 재료 팔아 가지고 마진 많이 남기고 본사는 계속 성장하고 기존에 들어와 있던 점주들은 장사하다가 장사 안 되니까 나가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운 점주 구해 가지고 이 점주들이 계속 돈만 공급해 주면 본사는 더 매출 커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이익이 방향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돈 번다고 해서 가맹점주가 많은 경우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돈을 벌면 가맹점주가 이익이 줄어드는 경우고 가맹점주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둘이 계속 충돌나게끔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상장을 하게 되면 주주까지 제3자의 이익이 서로 그러니까 서로의 세 명의 이익이 다 충돌하는 아주 웃긴 분위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상장에 대해서 긍정적이기 어렵죠. 때문에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했을 때도 백종원 씨가 원체 유명세가 있었으니까 상장에 가격이 나쁘진 않았지만 그 뒤에 점주들과 본사 사이의 갈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은 매우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령 미국의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들의 매출이 늘면 이 맥도날드는 성장을 하게끔 돼 있죠. 개별 점포들의 실적을 높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업체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장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별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무려 2,249억 달러.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한 300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00조 원짜리 기업체는 삼성전자뿐이죠. 맥도날드는 전 세계를 상대로 프랜차이즈를 하는 업체지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렇게까지 높은 평가를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무려 300조의 평가를. 이유는 개별 매장들의 매출이 늘고 프랜차이즈가 장사가 잘 되게 되면 프랜차이즈 본사도 자연스럽게 그 이익을 같이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점주와 본사 사이에 싸우기보다는 같이 협업해 나가고 윈윈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 가맹점법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개정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예, 오늘은 왜 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와 예, 가맹점주들 사이에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